혹시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두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숨이 가빠지고 점점 활동을 줄이게 되고 즐기던 취미도 하나둘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정말 나이 탓일까요? 혹시 우리가 평생 무시해왔던 몸속 어떤 부위들이 이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입니다. 35년간 내과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건강을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 저는 너무도 기쁩니다. 이곳은 10분 건강수다입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 어르신들의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인생 2막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 김영희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요즘 들어 피로가 심하고 혈압도 들쑥날쑥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김영희 님처럼 은퇴 후 건강에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어떤 부위는 평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무심했던 부위들이야말로 우리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저는 손발이 좀 차고 허벅지가 자주 저린데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했거든요. 네, 오늘 그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릴 겁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가지 부위가 건강을 좌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5분이요. 그 정도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김영희 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도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몸속 보물지도를 하나씩 펼쳐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발이 무겁거나 아프신 적 있으세요? 그게 요즘 제일 불편한 부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이 뻣뻣하고 욱신거려서 침대 옆에 몇 분간 앉아 있다가야 겨우 움직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등산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몇 걸음만 걸어도 발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증상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발을 그냥 씻는 정도로만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 건강의 기초입니다. 약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발바닥에 집중돼 있고 이는 장기와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죠. 그 말은 처음 들어요. 발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4가지 발 관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78세 박순자님은 당뇨로 인해 발 저림이 심했는데 2달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잠을 잘 자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약 40도 정도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도 완화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줌 넣으면 피로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발바닥은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내장 기능 개선, 숙면 유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 2번 각 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건 TV 보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리는 것입니다. 샤워 후 발가락 사이가 습하면 세균과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수건이나 면봉을 사용해서 꼭 건조시켜 주세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번째, 보습제와 실내화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피부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목욕 후 푸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르세요. 또 딱딱한 바닥에 맨발로 걷는 것보다 미끄럼 방지 실내화를 신는 것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실 요즘 발바닥이 갈라지고 건조해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들은 4가지 방법이면 충분히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좋은 결심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발이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투자해서 발부터 돌보는 습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땀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겨드랑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희님, 혹시 겨드랑이 관리 따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신경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샤워할 때 비누로 닦고 말리는 정도죠. 냄새 나면 데오드란트 조금 바르기도 했고요. 그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겨드랑이는 단순한 냄새 제거 부위가 아니라 면역력과 해독 기능의 핵심입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고, 이 림프절들은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백혈구를 통해 감염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냥 땀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강한 향수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데오드란트를 계속 사용하면 이 땀샘들이 막히게 되고 몸 안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75세 이정희님이라는 분은 20년 넘게 계절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셨는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뒤로는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제가 60년간 실천해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향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입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하고 녹차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이 포함된 천연 비누를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로 적신 뒤 원을 그리듯 가볍게 닦아주세요. 두 번째, 샤워 후 완전 건조시키기입니다. 겨드랑이는 습기와 열기가 모이기 좋은 환경이라 수건으로 닦은 후에도 드라이기에 찬 바람으로 완전히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그냥 수건으로 한번 닦고 말았는데 드라이기까지 써야 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게 많은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입니다. 알루미늄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베이킹소다나 코코넛 오일로 만든 수제 데오드란트를 써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살짝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양쪽 합쳐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2분이면 할 수 있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핵심 경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겨드랑이 관리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위, 허벅지 안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님,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피곤한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저릿한 느낌이 자주 들어요. 가끔은 무릎까지 당기듯 아플 때도 있어요. 혈액순환 문제일까 걱정도 돼요. 그런 증상은 허벅지 안쪽 관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특히 서해부에는 대퇴동맥과 정맥 림프절이 집중돼 있어요. 이 부위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간 기능 저하, 다리 부종,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씻은 기억도 잘 없어요. 몸이 뻣뻣하니까 손이 잘 안 닿아서 대충 넘겼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벅지 안쪽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4단계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71세 김영희님은 다리 저림과 수면 장애로 고생하다가 이 관리법을 통해 간 수치가 정상화되고 수면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화학 성분의 비누는 피하고 천연 비누를 사용해 주세요. 몸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은 스펀지를 막대에 감아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 건조 후 통기성 좋은 속옷 입기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기와 마찰로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면 100%의 넉넉한 속옷을 착용하고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인공 섬유는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늘 꽉 끼는 속옷을 입었어요. 땀도 많아서 여름엔 더 찝찝했죠. 그럴 경우 피부 자극이나 림프 순환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마주 보게 한 뒤 상체를 살짝 숙이는 나비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침대에 누운 채
한쪽 다리를 옆으로 눕혀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보습제와 파우더 사용입니다. 마찰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샤워 후 천연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 네 가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저는 스트레칭부터 오늘 밤에 한번 해보려고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간 기능, 순환, 림프 건강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위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김영희님, 혹시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손주 이름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피곤해서 커피 없이는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등과 두피의 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등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과 직접 연결돼 있고 두피는 뇌의 혈액 공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뒷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한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등과 두피 관리법은 단 10분만 투자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기입니다. 목욕 시 대부분 등이 제대로 닿지 않기 때문에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로 척추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5분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위는 뇌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이니 집중해서 해주세요. 이건 샴푸할 때 같이 해도 되겠네요. 요즘 머리 감을 때도 대충 헹구기만 했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앉아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좀 더 가능하다면 상체를 좌우로 구부리는 동작도 추가해 보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5분 마사지입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오일이나 로션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등에 대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 듣고 보니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고 싶어지네요. 기억력 좋아진다는 말에 확 끌렸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해온 내 부위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을 매일 5분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 관리로 심혈관과 수면 질 개선. 둘째, 겨드랑이 관리는 해독과 면역력 강화. 셋째, 허벅지 안쪽 관리는 간 기능과 피로 개선. 넷째, 등과 두피 관리는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작지만 중요한 부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매일 5분 꼭 실천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 상태에 따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이 부위는 관리 안 했었지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 저희와 함께 이어가 보세요. 10분 건강수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